가족에 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족의 디나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독자는 중독자 나름대로의 디나이얼이 있고 그것이 무너져야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질병마다 특별히 암과 같은 중병의 경우에 환자와 가족이 모두 디나이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암 전문의가 엑스레이와 조직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에 있어서는 이 디나이얼이 회복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독자가 병의 심각성을 인정해야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중독자 본인이 감사의 집에 들어오겠다 하는데 이미 정신 상태가 너무나도 망가져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그 가족이 겪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다지도 비참하게 만드는 중독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 코끼리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저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살자. 아들의 대답입니다. 저건 엄청나게 크고 냄새도 지독한데 어떻게 없는 것으로 치고 살아? 어머니의 대답은 그냥 무시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러한 현상은 은연중에 많은 중독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끼리가 리빙룸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앉기만 해도 살림살이가 다 부서지는 상황입니다. 식구들은 창밖을 내다볼 수도, 가족끼리 진솔한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대면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의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이얼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중독자의 디나이얼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가족의 디나이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독자나 가족이나 이 디나이얼이 무너져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네이블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가족이 중독자를 돕는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중독자들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독자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주고 있는 도움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면 그 일을 속히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리빙룸에 앉아있는 이 코끼리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아마도 벽 하나 정도는 헐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지붕도 일부는 헐어야 할지도 모르는 큰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제거한다는 말은 중독자 그 사람을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독이라는 병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제거함으로 해결을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거나 이혼입니다. 그러나 회복이란 중독자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서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회복은 현재 중독자가 아직 회복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느껴져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가능하게 되려면 중독자나 가족이나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회복을 시작했던 사람이 옛날을 그렇게도 쉽게 잊어버리고 재발의 길을 갑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끊은 지 5년, 10년 후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재발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문제의 소지를 가진 그 어떤 것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통해 나의 내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우리가 하고 있는 12단계 프로그램 중 4단계에서 10단계까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과 성격 문제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도 조만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술 대신 처방약이라든지 마약 대신 술이라든지 카지노 대신에 컴퓨터 게임이나 술로 위로를 받는 것은 다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아예 틈을 내어주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모양의 중독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망하는 사이클이 다시 반복됩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해오신 어머니와의 대화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딜레마는 특별한 것입니다. 보통 자식의 중독 문제와 함께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른 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대개 이런 상황에서 분노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반대로 현실에 입각한 냉정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장님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는 그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논리와 중독자의 논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자의 논리는 부모나 배우자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중독 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오랜 동안 중독자에게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제는 이네블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중독자 생활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중독의 뼈아픈 후유증을 있는 그대로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 마약, 도박과 사랑에 빠져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부모와 형제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독자는 중독과의 이별을 원치 않고 있고 또 그 친구들과도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서 돌아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네이블링을 계속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네이블링과 헬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네이블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중독자는 중독 행위를 계속하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자는 누군가가 이네이블을 해주는 것을 멈추게 되면 중독이 가져다주는 자연적인 결과, 즉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불편한 경험들이 종국에는 중독자로 하여금 회복을 위한 도움을 청하게 할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네블링은 중독의 후유증에 의한 고통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회복을 선택하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독 행위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대신 마약을 사다 주고 집에서만 마약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들이 제일에 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아들이 언제 끊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류의 행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은 이것이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으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비밀을 지켜나갔고 또 후유증도 막아보려는 의도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 중독은 저절로 없어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네블링은 일단 시작하게 되면 중독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독자는 중독자대로 병은 더 깊어져 가고 후유증과 문제는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네블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더욱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자신은 중독자를 도와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밀어닥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예 감각이 없이 살아가거나 중독자를 보호하고 뒷바라지하는 일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든지 패배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자신이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고통이 가족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Pain saves lives. 제가 잠시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오래전에 아내에게 말도 없이 혼자 가서 비치가에 있는 집을 한 채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의 계획이 뭐였느냐? 28피트짜리 버스턴 웨일러 피싱 보트를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는 포라리를 살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틱 시프트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용도로 산 차가 5리터짜리 트랜스엠이었습니다. 그런데 guess what? 나머지 그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독이 저의 삶을 먼저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끝에 회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고 그때 얻어진 결론이 Pain saves lives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으로 이 범퍼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만드는 범퍼 스티커를 팔았어요. 요즘은 찾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붙이고 AANA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회복이 됐죠. 그런데 5년 후에 제가 다우니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회복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었고 몇 개월 있다가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게 된 고통은 처음보다 몇 배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끊어버릴 계획까지 세웠고 실천에 옮기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터벤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모든 중독자와 가족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대부분 고통을 통해 시작됩니다. 가족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들의 마음 상태도 우리 이민자분들보다는 개방적이어서 카운슬러나 알라논 같은 가족 모임, 교회 안에 있는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이 정리가 되어가는 예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민 사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언어 문제, 사고방식의 차이로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을 알게 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게 된 가족들은 이네블링을 멈추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독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접 딜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매우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협박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생하는 중독자가 애달프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주고 사건을 해결해주고 무조건 보호해주고자 하는 행위를 그만두는 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이 가족으로부터 중독자에게로 옮겨가게 되고 이 고통은 결국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독의 결과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치료받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독자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가족이 인해불능으로 인해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해불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독자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아내들이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대신해 주고 성인이 된 자녀들 빌페해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 이것을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항목, 중독의 고통스럽고 해로운 결과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렌트 내주고 빚 갚아주면 중독 행위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경찰에 잡혀가면 베일 내고 꺼내옵니다. 홈레스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중독의 결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실행에 옮기지 못할 협박을 반복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러면 정말 내쫓아 버리겠다든지 내가 떠나버릴 테니까 당신 혼자 잘 살아보라든지, 그리고는 똑같은 인해불능을 조금 있으면 반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해도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독에 대한 또 그 결과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침묵하는 것도, 뻔한 거짓말, 변명을 믿어주는 것도 인해불능입니다. 그러면 인해불능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중독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해불능은 중독 행위와 다른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중독자는 끊고자 하는 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록 알고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중독자는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독자예요. 가족의 헌신에 감화되어서 중독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독 생활을 그만두고 나니까 가족의 헌신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누가 인해불능을 하게 되는가? 물론 넘버원은 가족이나 친척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나 동료, 직장 동료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인턴을 할 때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다음날 일을 늦게 나가게 되면 저의 동창들이 저 대신 일을 해주고 때로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도 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인해불능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직장 상사들이 눈 감아주는 경우입니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거죠. 여기서 몇 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다음은 교회 구역장이나 교인들입니다. 회복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분들께 돈도 구워주고 직장도 소개해 줍니다.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개 디자스터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이 중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우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힘든 인해불능을 왜 하는가? 사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가장 힘든데 왜 인해불능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중독자를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인해불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때까지만 참자 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그만둔다면 정말 망가질 것이다. 만약 이런 일들을 내가 그만둘 경우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인정 없는 사람,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독자는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중독자가 분노와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또는 관계가 악화되거나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노를 해야 될 때 노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족 중에 많은 분들이 코디펜던스라는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네블링을 어떻게 멈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블링은 중독자 생활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독자를 정말로 돕는 것이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중독에 의한 고통을 겪도록 때로는 바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대개 효과가 없습니다. 협박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애걸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독자를 돕는 길은 그들 자신이 처해 있는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들이 중독의 후유증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중독에 연관된 사건으로 제일에 가거든 매일 내고 꺼내주지 마십시오. 기록은 어차피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베일을 내고 꺼내주면 레슨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은 중독의 후유증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에 벌써 갔다 왔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제일에 한 번 가고 정신 차려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중독자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중독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몇 차례의 레슨을 반복해야 정신이 들고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회복의 길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하게 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선택도 선택인 것입니다. 판사가 제일에 보내는 대신 AA 미팅을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AA 미팅을 통해서 회복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족 또는 친구들은 내가 중독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헬핑인지 이네블링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헬핑은 회복을 위해 도움을 받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서적이라든지 팜플렛, CD, DVD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소에 들어가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회복 모임에 라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네블링의 대부분은 금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도박자금이나 마약값, 술값이 아닌 경우라면 도와줘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대개는 노입니다. 배고픈 사람 식당에 같이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커뮤니티에서 회복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중독자에게는 중독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전의 헬핑은 돈을 주거나 빌페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운한 표정들 짓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회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회복 모임이나 교회에 라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중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00불을 나한테 주면 내일 감사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을 하면 내일 감사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라이드를 해주고 100불은 용돈으로 매니저에게 맡겨두겠다 하는 것이 헬핑이에요. 세 번째로 가족은 디태치먼트, 초연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번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가족은 가까이서 보고 지내는 중독자를 올바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중독이라는 병은 미워하되 그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자. 갈수록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중독자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은 병으로 보고 그것들로 인해 가족으로서의 의견은 말하되 격렬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독자가 가족의 격렬한 반응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반응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네블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초연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쌍방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중독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가족은 매일매일 중독자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억지로 춤을 추며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도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모임, 신앙생활, 카운슬링을 통해 내 자신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살아남습니다. 가족의 자존감이 높아짐으로써 이네블링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은 자신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대신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네이블러인가 하는 질문들을 읽어나가면서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네이블러인가? 중독자를 대신하여 변명이나 거짓말을 해주고 있는가? 그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었는가? 잘못된 곳에 쓰는 줄 알면서도 돈을 계속 주어왔는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는가? 베일이나 변호사 비용을 계속 내어주었는가? 한 번만 더 도와준다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를 떠나겠다고 말만 해왔는가?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잘못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잔소리가 많다는 소리를 듣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중독자가 다른 종류의 중독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